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일 만에 또 6만 5천 원, 삼성전자 반등은 언제쯤? 그렇죠. 국민 주식 삼성전자가 미국 기술주의 급락 영향으로 오늘 또다시 6만 5천 원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규 캐스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 한 달간 주가 동향과 증권회사의 투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3%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주가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증권사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보시죠. 작년 1월부터 이번 달 기준인데요.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작년 1월 삼성전자의 주가는 9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후 6월에는 1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8만 원 초반까지 주가가 떨어집니다. 작년 8월에 모간스탠리에서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냈죠.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을 내줬는데요. 12월엔 7만 8천 원까지 하락합니다. 작년 말 8만 원 선을 잠시 회복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됩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4월에 7만 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고 전일엔 6만 5,7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작년 1월 13만 3천 원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3월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6월에는 주가가 다소 하락하는데요. 12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작년 12월까지 12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4월부터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데요. 전일에는 11만 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투톱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부터 보시죠.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디램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업체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며 3분기까지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BK 투자증권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2분기에는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램의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2분기에는 낸드 업황의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1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6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 2분기 성수기 진입으로 SK하이닉스의 디램과 낸드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 17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의 감소는 비수기로 인한 출하량 감소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4,9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중립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인 신규 서버 수요의 증가는 올 4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영국 최대 팹리스인 ARM 공동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현재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합병 이후 영업적 시너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투톱의 주가 흐름과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국내 반도체에 흔들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수창 파트너님, 이 간밤의 나스닥 지수 3%나 급락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미국 4월 CPI가 예상보다 이제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예상보다 길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나스닥 지수 고점 대비 한 25%나 떨어졌단 말이죠. 네.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선은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과 된 상황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은 포인트 중에서 이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지금 관리가 안 될 것이다. 계속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CPI 지수는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 올린 게 뭐 몇 달 전에 한참 전에 많이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이번 달에 올렸으니까 지난달에 CPI 지수 보면 실질적으로 전달에 비해서 8.3에서 8.5에서 8.3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두고서 조금 더 경계 심리는 있겠습니다만 CPI가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 가능성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제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 상회한 것에 놀라서 좀 더 악재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다음 달에 6월 16일에 또 FOMC가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CPI 지수가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히지 못한다는 것은 투자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가 반영되는 거고 파월 의장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두고 시차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 CPI 물가지수가 보시면 3월에 유가가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지금 3월에 유가가 투기적 거래 이후에 가라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물가지수는 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화해 모드로서 지금 협상 중이었으면 가능성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중간선거였는데 상원과 하원 선거도 있거든요. 물가 안정 대책을 최우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보면 2,200개의 품목에서 일부 품목들을 계속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재무장관 옐린 같은 경우도 협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화해 모드 속에서 관세가 풀린다면 실적으로 물가지수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악재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급 부분에 있어서 독일이 좀 전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향후에 비축유 방출 동안 하고 있는 관점에서 유가도 안정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거 과도하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키우는 것보다 해석의 차이, 심리적인 차이다. 심리적인 흔들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를 보시면 현재 코로나 때 하락했던 구에서 상승했던 폭의 비율이 딱 중간 지점 하프 자리거든요. 나스닥은 11,400포인트인데 이 시점에서의 기적 반등의 포인트나 조금 더 이탈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근데 S&P 500을 보면 전 이 자리가 좀 보이긴 해요. S&P 500의 최저점에서 상승했던 사이클 상황에서 38점 이 자리가 이 자리고 작년에 시가 자리가 3,763포인트인데 그럼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바이든 대통령의 새행정부 들어와서 계속 추세 하락보다는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가 S&P 500으로 면 3,800포인트 정도 전후가 된다. 그럼 지금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3에서 4% 정도 하락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언제든지 터닝포인트 잡아도 언제든지 터닝포인트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가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역대급 실적 냈고요. 또 2분기에도 일단 약 한 2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65,000원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시죠. 지금 제가 이 표현을 먼저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도 줍줍이다 사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데 기준에 있어서 지금 악재 꼬리 물고 가는 거에 있어서 계속 안 좋게만 보시는데 팩트는 이거거든요. 이 자료 하나 보시면 좋겠어요. 시장의 가격은 싸집니다만 지금 반도체 수출 추이를 보시면 1, 2, 3, 4월 달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 지금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팩트 자체는 수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싸졌으니까 가격 매력을 보고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에 열매를 당장 따먹어서 수익을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지 그걸 본다면 전 반도체는 충분히 지금 땅의 토양에다가 씨를 뿌리면 기다렸을 때 농사를 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은 되어 있다. 그게 지금 수출 증가율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역수지 반도체가 2분기하고 3분기가 전형적으로 항상 성수기거든요. 그런 점에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했을 때 단호하게 저는 강력 매수 또는 보유해서 8만 전자에 갇혀있든 7만 전자에 갇혀있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으면 추가 매수 또는 추가 매수 자금이 없으면 당연히 강력한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지금 현명한 전략이다. 가격의 변동에만 흔들릴 게 아니라 기본의 가치에 본다면 삼성전자 흔들릴 이유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3월 주총에서 이 박종호 부회장이 강력하게 이제 주가 부양을 하겠다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선언이 좀 무색할 만큼 지금 주가를 보면은 장중 이제 11만 원도 이제 다시 붕괴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컨콜에서 얘기했던 거 주목하시면서 수출의 지금 수위를 보시면
SK하이닉스는 D램의 성장이 올해 10% 정도. 그 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성장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1분기에 비수기인데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짚어보면 우리가 DDR5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환율 상승은 수출주에 손해일까요? 수혜란 말이죠. 오히려 환율이 이렇게 약세로 가면 그 항공주들은 손해죠. 대한항공이라든가. 하지만 수출을 하는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예. 수치상 실적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본다면 지금 환율 상승했을 때 반도체 수출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주목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만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3년 전에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에 비메모리 사업이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됐던 SK하이닉스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조에 가까웠거든요. 1조 9천억인데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비메모리 사업에서 주목을 하자. 특히나 낸드 사업을 인수하고 나서 낸드 사업 쪽에서 폭발적인 점유율 지금 삼성전자 다음으로 2등을 차지했거든요. 낸드 성장 쪽에서 주목을 하자는 점에 있어서 예. SK하이닉스 동일한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차트 잠깐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6만 전자 그러니까 이제 6만 전자 이하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아까 가치에서 흔들림 없다 했거든요. 전 6만 7,100원부터 잡자고 했을 때 이 상승 사이클, 최저점에서 상승 사이클에서 중간자리 6만 7,100원에서 매수 가자. 이 이탈 구간은 누가 뭐래도 박인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조금 더 본다면 이게 주봉의 모습인데 작년 11월 달에 2020년 11월 달에 주봉상 갭상승이 나온 위치가 있거든요. 예. 만약 좀 더 추가 낙폭이 보여진다면 갭상승이 나와서 갭을 안 메워진 자리가 약 6만 3천 원대. 그러면 6만 7천 원이나 6만 3천 원대에서 누가 네. 얼마나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이 폭에 있어서 이 상승 사이클에서 똑같이 지금 하프 자리가 나왔는데 예. 여기거든요. 작년에 10만 3천 자리 나왔잖아요. 10만 3천 원에 이탈하면 더 추가적인 변동이 있습니다만 결국 매수했을 때 가져갔을 때 큰 효과를 봤듯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쌍바닥 과정이고 지금 삼성전자는 작년 SK하이닉스가 외바닥을 찍었듯이 상승 사이클의 외바닥 기술적 위치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어준다면 운 좋은 사람은 6만 3천에 잡을 수도 있겠고 예. 안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시기가 임박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두 종목 네. 중에 그래도 한 종목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는데 현 시점에서 낙폭과 대 외바닥 반등이 빨리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건 삼성전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노림수를 누가 더 침착하게 분할로 하시든 일괄로 하시든 가격의 어떤 변동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시점은 씨를 뿌릴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230 종목 캐치의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동진세미캠입니다. 네, 3D 낸드 프레시 업체죠. 자, 동진세미캠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230 캐치에서 원익 모티어즈랑 원익 캔시도 설명드렸는데 네. 사실 오늘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하고 싶었어요. 캐치를. 근데 계속 매번 반복될까 봐. 네. 그리고 숨은 진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주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예. 네. 감광에게 동진세미캠. 지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세 변동이 작년에 좀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뭐 해프닝이라고 보면 되는데 포인트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였습니다. 예. 1분기 실적이 호조 상황에서 주목할 것은 3D용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감광의 포트레이스트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예. 점유율이 35% 정도거든요. 그리고 주목할 게 있습니다. 곧 양산의 본격화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추정을 좀 해보면 그동안에 국산화 될 수 있다는 게 극자에서는요. EV용 포트레이스트의 상용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최근에 그 공시 내용 보시면 1,127억 정도를 화성에서 투자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투자한 것이 결국 이 포트레이스트 자외선용 이 부분에서의 개발 상용화가 성공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먼저 미리 설비 투자를 한 게 아니냐. 저는 추정을 그렇게 해봤는데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동진세미캠 같은 날개를 다른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30 종목 캐치는 이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